예, 안녕하세요. 김현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들에 필요한 수학 관련된 내용들을 이 챕터 2 강의 자료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고 혹시 여러분들이 좀 모를 만한 내용들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 그래픽스를 위한 수학에는 이 행렬과 벡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 사실 선형대 수업 들으시면은 뭐 초반부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런 어떤 여러 엘리먼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n by n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행이 m개, 열이 n개로 이루어진 행렬을 우리가 이렇게 n by n 매트릭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m과 n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크기가 정사각형인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글로는 정방행렬이라고 하죠. 이렇게 행렬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행렬끼리 곱할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행렬하고 B라는 행렬을 곱할 때 A라는 행렬의 행과 B라는 행렬의 열을 곱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결과 행렬에 뭐 첫 번째 엘리먼트에 두고 얘랑 곱한 거를 두 번째에 두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지금 얘 같은 경우에 A 행렬의 크기가 3바이 2고요. B 행렬의 크기가 2바이 3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3바이 2 행렬하고 2바이 2바이 3 행렬을 곱하면은 얘네 둘의 일단 곱하려면 얘네 둘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같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행렬의 크기는 3바이 3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띄어쓰기가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 행렬의 크기는 3바이 3이다. 그래서 이 밑에 기호로 써놓은 거는 이제 L 바이 M 행렬하고 M 바이 N 행렬을 곱하게 되면은 요 앞과 뒤가 남아서 크기가 L 바이 N 행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벡터는 행렬의 뭐 어떤 특수한 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렬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가로로 쓰느냐, 세로로 쓰느냐에 따라서 행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열 벡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오픈GL을 활용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거의 열 벡터만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벡터는 이렇게 세로 쓰기를 할 거고 열 벡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뭐냐면은 뭐 앞에 거는 이제 2바이 1, 뒤에 거는 3바이 1 행렬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렬과 벡터를 곱할 때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3바이 2 행렬하고 2바이 1 행렬을 곱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로 나오는 행렬은 이제 3바이 1 행렬, 즉 열 벡터가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행렬의 트랜스포즈, 전치라고 하죠.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은 이제 행렬의 각 요소들이 인덱스가 바뀌어서 이렇게 뒤집혀 가지고 이렇게 순서가 변하게 만드는 연산을 우리가 트랜스포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렬의 곱과 트랜스포즈가 같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M이라는 행렬도 트랜스포즈를 하고 V라는 열 벡터도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렇게 행 벡터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이 트랜스포즈한 벡터와 트랜스포즈한 매트릭스를 곱해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1바이 2 행렬하고 2바이 3 행렬을 곱했으니까 결과적으로 1바이 3인 행 벡터가 나오게 되죠. 아까랑 똑같은데 트랜스포즈된 형태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얘네 셋 각 요소랑 여기에 세 개의 각 요소가 같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뒤에 나오긴 하는데 뭐 다시 말해서 사실은 결국에는 이 법칙에 의해서 MV 요 곱한 결과를 전체 트랜스포즈 한 거랑 V 트랜스포즈 M 트랜스포즈 한 거랑 같다는 거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요 밑에도 나오는데 오픈GL은 기본적으로 컬럼 벡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벡터를 행렬의 오른쪽에 곱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행렬과 벡터의 곱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요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이렉트 3D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우 벡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런 법칙을 기반으로 행렬과 벡터의 곱을 수행한다 라고 하는 것도 뭐 알고 계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다이렉트 3D를 활용할 때를 대비를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행렬에 이제 특수한 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단위 행렬이라고 한글로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 정의는 뭐냐면 어떤 행렬하고 단위 행렬을 곱하거나 단위 행렬과 어떤 행렬을 곱했을 때 그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오는 행렬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죠. 이 다이어고널 쪽에 1이 있고 나머지는 0으로 차 있는 이런 행렬이 단위 행렬이고요. 당연히 정방 행렬일 때만 정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뭐 곱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M이라는 행렬이 있고 여기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 이거는 앞에 곱해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행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걸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 행렬의 역행렬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역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두 행렬을 곱했을 때 그 결과가 단위 행렬이 되면은 이 B라는 매트릭스는 A라는 매트릭스에 이제 역행렬이 되고 A라는 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B라는 매트릭스에 역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는 행렬이 있다면 그 둘은 서로 이제 역행렬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두 행렬의 곱을 역행렬을 한다고 치면은 각 역행렬의 곱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곱하는 것과 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여기 뭐 증명 나와 있으니까 증명이라기보다 유도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트랜스포즈도 우리가 V라는 벡터가 어차피 행렬의 특수한 한 형태니까 똑같이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행렬의 곱을 트랜스포즈 한 거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각각 트랜스포즈를 한 것을 곱한 것과 같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벡터는 길이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가 뭐 이거는 열 벡터건 행 벡터건 상관없어요. 열 벡터건 행 벡터건 어떤 이렇게 뭐 2차원 벡터가 하나가 있고 3차원 벡터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벡터의 길이를 사실 뭐 그냥 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 또는 길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벡터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각 요소의 제곱을 더한 거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1,1 위치에 이런 벡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 벡터의 길이는 당연히 루트 2죠. 이 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제 이게
정말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벡터의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이죠. 이 노멀라이제이션은 벡터의 길이를 1로 바꾸는 연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 벡터를 그 벡터의 길이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이라는 벡터를 정규화를 시키면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벡터, 얘의 길이는 계산을 해보시면 1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 그래픽스의 많은 연산이 이 노멀라이즈 된 벡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규화를 시켜서 길이가 1이 된 벡터를 우리는 유닛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도 뭐 한글로 단위 벡터 였을 거예요. 유닛 벡터는 길이가 1인 벡터다. 그리고 길이가 1인 유닛 벡터는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얻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디네이트 시스템, 그러니까 좌표계죠. 한글로 하면 좌표계라는 거는 원점과 오리진과 베이시스, 베이시스는 기저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한글로. 원점과 기저가 있으면은 우리가 좌표계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강의 자료 여러분들이 책 사셨다면 책에서도 그렇고 좌표계와 스페이스, 한글로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는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표계 또는 공간이라는 거는 원점하고 기저로 정의된 어떤 말 그대로 시스템, 좌표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좌표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한 2차원 공간 안에 어떤 위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3,5라는 위치가 있어요. 자, 이 3,5라는 위치를 우리가 이 기저, 베이시스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하는데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3,5라는 점이 있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여기라고 하죠. 그러면은 지금 요 첫 번째 경우는 베이시스가 1,0하고 0,1 이렇게 두 가지 벡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원점은 0,0에 있죠. 자, 그러면은 원점에서부터 이 3,5인 점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베이시스를 3배만큼, 두 번째 베이시스를 5배만큼 곱해서 더하면은 3,5 점의 위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서로 더한다는 의미가 여기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3,5라는 점이 x축으로 3만큼 가고 y축으로 5만큼 가면 정의되는 점이니까요. 근데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거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세 케이스는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 원점은 이제 0,0에 있다고 가정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공간 변환에 대해서 보시다 보면은 원점이 0,0이 아닌 경우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저를 두 개로 어떻게 잡았냐면 첫 번째 기저는 1,1이고 두 번째 기저는 0,2로 잡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3,5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기저에다가 3을 곱하고 두 번째 기저에다가 1을 곱해서 더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3,5라는 점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기저를 통해서 3,5라는 어떤 한 위치를 표현을 할 때 얘는 3,5로 표현을 하고 이 좌표계에서는 3,1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경우 이번에는 기저 두 개가 이렇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뭘 곱해야 되냐? 이제 4루트 2 그리고 루트 2를 곱해서 더하면 돼요. 뭐 이게 정말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얘기는 이제 요런
요런 기저로 이루어진 좌표계에서는 3,5라는 위치가 4, 루트 2 그리고 루트 2라는 두 값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같은 위치더라도 내가 이 위치를 어떤 좌표계를 가지고 기술을 하냐, 서술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축이다라고 하면 1,0, 0,1이라고 하는 얘들을 우리가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아닌 애들을 그냥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아닌 이제 논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10, 01이 아니면 논 스탠다드고요. 그 다음에 오소노말이다. 이게 중요한데 오소노말인 베이시스는 이렇게 두 개의 기저가 직교할 때 우리가 오소노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직교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논 오소노말이고 이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는 아니지만 두 기저가 직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오소노말 논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소노말 베이시스는 결국에는 이제 유닛 벡터들의 오소고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비기저가 길이가 1이어야 되죠. 그리고 길이가 1이죠. 얘는 길이가 1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소노말 베이시스의 개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 좌표계 같은 점을 다른 좌표계로 표현을 하면은 값이 달라진다. 한 세 번째 얘기하고 있죠.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확장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3차원에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사용을 하는 게 이렇게 100, 010, 001이죠. 그리고 당연히 요 세 개의 기저가 다 길이가 1이고 서로 직교를 하니까 저거는 이제 오소노말 베이시스가 되는 거고요.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논 스탠다드고 뭐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정의를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논 오소노말 베이시스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컴퓨터 그래픽스 앞으로 강의에서는 모든 베이시스가 다 이제 오소노멀일 거예요. 베이시스들이 길이가 1이고 서로 직교하는 베이시스만 사용을 합니다. 다른 베이시스를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어떤 좌표계, 어떤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세 개의 기저가 다 직교하고 길이가 1인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닷 프로덕트 내적이죠. 내적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얘는 뭐 벡터가 이제 2차원이든 3차원이든 몇 차원이든 상관없이 두 벡터의 차원이 같으면은 우리가 내적을 할 수가 있고 내적은 각 요소들을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두 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고요. 뭐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벡터와 벡터를 곱하기로 쓰면 안 되죠. 벡터를 내적을 하면 그 결과는 스칼라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뒤에서 말씀드릴 외적과의 다른 점이에요. 두 벡터의 내적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값이 나온다. 그 값은 뭐냐? 우리가 기하적으로 살펴보면은 두 벡터의 길이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을 취한 값을 곱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산한 내적과 같은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두 벡터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습니다. 이 두 벡터를 내적을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1번 방식이고 얘가 2번 방식이라고 치면은 1번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값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2번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두 벡터가 직교하고 있죠. 그 얘기는 이 세타가 90도란 얘기고 코사인 90도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 결과도 0이 될 겁니다. 두 벡터의 길이와 관계없이요. 어떤 방식으로 1번, 2번 중에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해도 다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두 벡터가 직교하면 퍼펜디큘러 하면은 내적이 0이다라는 특징. 앞으로 자주 사용을 할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만약에 두 벡터 사이의 각도가 예각이라고 하나요? 예각일 때는 내적 값이 0보다 크고 더 프로덕트 값이 0보다 크고 둔각일 경우에는 0보다 작아진다. 뭐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이렇게 계산해서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이 그쵸. 만약에 자기 자신하고 내적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1이 되는데 하나 더 조건이 있죠. 그 벡터가 이제 유닛 벡터여야 한다는 거예요. 길이가 1인 벡터. 왜냐면은 아까 다시 보시자면 b의 코사인 세타인데 지금 두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0도란 얘기고 그러면은 이 코사인 세타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유닛 벡터라면은 이 길이도 각각 1이 될 테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해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닛 벡터를 자기 자신과 내적을 하면 그 결과는 1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쵸, 이 오소노멀 베이시스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죠, 직교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내적 두 베이시스, 그러니까 어떤 베이시스든 자기 자신과의 내적은 값이 1이고 다른 베이시스와의 다 프로덕트는 값이 0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차원일 때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논 스탠다드여도 마찬가지로 오소노멀 베이시스라면 정의가 아니라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베이시스를 서로 내적하면 값이 0이 되고 자기 자신과의 내적은 값이 1이 된다라는 거 뭐 오비어스 하죠. 자, 그 다음 크로스 프로덕트, 이제 외적입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는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다른 벡터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 썼던 것처럼 내적은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하면 하나의 값인 스칼라 값이 나왔지만은 두 벡터를 외적하게 되면은 또 다른 벡터가 나온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그거죠. return another 3D 벡터. 뭐 당연히 이 두 벡터가 3D일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 벡터의 방향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A 벡터와 B 벡터를 이 네 손가락으로 감는 방향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시면 오른손으로, 그러면은 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그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결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그러니까 A 곱하기 A와 B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다면 A에서 B 방향으로 손가락을 감는 거고, B와 A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생각을 하면은 B에서 A 방향으로 손가락을 감으려면은 이제 그림을 못 그리겠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엄지손가락이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뭐를 먼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피연산자의 순서에 따라서 이 외적의 결과가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외적의 결과의 길이는 두 벡터의 길이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는 세타에다가 사인을 취한 값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랑 B가 같다면, 그러니까 아까 유닛 벡터일 때 A랑 B랑
내적을 하면 값이 1이었죠. 근데 외적을 하면은 값이 0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2번 계산 공식에 따르면은 두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두 벡터가 이루는 이 세타가 0도란 얘기고요. 사인 0은 0이죠. 그래서 길이와 상관없이 0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여기서도 보셨겠지만은 이 B랑 A를 내적한 거랑 A랑 B를 내적한 거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B랑 A랑 내적한 거랑 A랑 B랑 내적한 거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벡터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씌워줘야지 값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 요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A가 파란색이고 B가 빨간색 벡터라고 칠 때 이렇게 두 벡터를 외적을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벡터가 뭐 90도를 180도를 이루게 되면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가 0이죠. 그러니까 외적 벡터는 결과적으로 0이고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은 방향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림 한번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적으로 외적을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 다 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뭐 쉽게 기억을 하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3차원 벡터가 이렇게 세 개의 원소로 되어 있고 B라는 3차원 벡터가 이렇게 세 개의 원소로 되어 있다고 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뭐 IJ, K 써놓고 여기다가 A 저는 그냥 A2, A3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I는 지금 요렇게 I가 포함된 얘네들을 지우고 나머지 요 4개를 가지고 AD-BC를 하는 거죠. A2, B3, A3, B2 이렇게. 그 다음에 J는 방향이 뒤집혀서 AD-BC니까 A1, B3, B1, 뭐 A3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배울 때 배웠던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 편한 방식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하나가 잘못됐는데 B3, A3, B1이죠. 뭐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겠죠. 이거 한번 보시고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요거는 강의 아마 거의 후반부쯤 돼서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라인과 레이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얘기예요. 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되거든요. 자, 일단은 라인에 대한 정의부터 볼게요. 우리가 두 점 P0와 P1이 여기 각각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t에 대한 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PT는 P0 플러스 T 곱하기 P1 마이너스 P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만약에 T가 0이다 라고 하면은 이 뒤의 항이 0이 되니까 P0가 되죠. 그렇죠. P0가 되고 만약에 T가 1일 때는 이 뒤에 항이 살아있는데 이 P0끼리 날아가니까 결과적으로 P1이 될 거예요. 그 얘기는 T가 0일 때는 여기 표시가 돼 있죠. T가 1일 때는 이 점이란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T가 1.7이다 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 뒤쪽 항이 더 크기가 커져서 더 이쪽까지 간 이 점이 정의가 될 거고요. T가 음수라면 이 뒤쪽 점이 정의가 될 겁니다. 말 그대로 함수죠. 저 T 도메인이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X 값이고 그 결과로 계산된 값이 이제 Y 값이라고 하면은 요런 기다란 직선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도메인을 한정을 시켜 볼게요. 만약에 T 값을 이 도메인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풀어둔다고 한다면 이 P0와 P1을 지나는 무한대 길이의 직선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t의 도메인을 범위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로 한정 짓는다고 하면은 자, 이 p0 뒤쪽에 있는 선들은 정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쵸? t가 마이너스가 돼야 이 뒤쪽 선까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0부터 무한대까지 양의 구간에서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남은 것은 p0를 출발해서 p1을 지나고 계속 지나가는 요 반쪽짜리 직선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 반쪽짜리 직선을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레이 캐스팅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레이 캐스팅은 보통 오리진하고 레이의 방향 이제 P1-P0 벡터를 가지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뭐 레이 캐스팅 들어보신 적 없으셔도 상관없고요. 여기서는 그냥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선을 레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t의 값을 0에서 1 사이로 한정을 한다면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우리가 처음에 정의한 두 점 P0하고 P1 사이에서 끊어진 선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0, 1 사이로 한정 짓게 되면 우리가 선분, 라인 세그먼트를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쪽 좀 다른 색깔도 좀 써볼까요?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P0 플러스 T의 P1 마이너스 P0 얘를 이렇게 T를 분배를 해가지고 풀어서 다시 쓰게 되면은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식의 형태를 잘 보면은 우리가 P1에다가 T만큼의 가중치를 주고 P0에다가 1-T만큼의 가중치를 주는 거죠. 이렇게 어떤 두 개의 값에다가 총합이 1이 되는 웨이트를 곱해서 더하는 거를 우리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P0하고 P1에 어떤 가중치를 줘서 더한다 라고 하는 거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두 점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이 라인 세그먼트를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같은 얘기예요. 사실 이 위쪽에서 다 했던 얘기인데 다시 쓰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출발점과 나아가는 방향 개념이었다면 여기는 두 점의 가중치 개념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방금은 이제 2차원 개념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3차원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작점이 P0가 X0, Y0, G0라고 하고 또 다른 점이 이제 P1, X1, Y1, G1이라고 한다면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을 이렇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웨이트가 이제 0에서 1 사이면은 그 두 점 사이에 선분이 될 거고요. 뭐 0에서 무한대까지면 레이가 될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면 그냥 인피니트 라인이 되겠죠. 자, 요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아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다가 제가 별표를 쳐놨던 이유는 우리가 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그러니까 웨이티드 썸을 사용을 하는 거를 꼭 공간상의 점에다가 한정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래에 이제 RGB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RGB 레드, 그린, 블루예요. 색깔을 표현할 때 쓰는데 우리가 만약에 두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위치는 상관이 없는데 자, 지금 이 점 빨간색이죠. 그래서 이 점의 색깔은 RGB로 보면은 1,0,0,0이에요. 그리고 이 점의 색깔은 파란색이죠. B니까 0,0,1입니다. 그러면은 이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 가중치를 얼마나 주느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색이 되느냐를 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공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빨간색과 파란색을 같은 비중으로 섞으면 보라색이 된다는 거 아시죠? 여기가 되겠죠. 같은 비중으로 섞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t가 0.5란 얘기예요. 그쵸?
요 가중치가 0.5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요 가중치도 0.5가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얘에다가 0.5 곱하고 얘에다가 0.5 곱해서 더하면은 0.5, 0,5인 색깔이 되겠죠. 그게 보라색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뭐 까만색, 하얀색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까만색은 0, 0, 0이고 흰색은 1, 1, 1이거든요. 얘도 이 중간에 요 절반 정도 밝은 회색을 정의를 하려면 0.5, 0.5 가중치를 줘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0.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그렇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점과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정의를 할 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얘는 어떤 점과 점의 인터폴레이션 뿐만이 아니고 어떤 속성이든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상의 위치처럼 표현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 색깔이면은 두 색깔 사이에 색깔들이 얼마나 섞였을 때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이런 결과들을 손쉽게 이 수식을 사용을 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프래그먼트 쉐이더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 이 개념을 조금 더 상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나갔죠. 한 30분 조금 더 걸렸네요. 35분 정도 걸렸는데 한번 쭉쭉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행렬이 이런 거고 뭐 행렬 곱 이렇게 한다는 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강의 자료엔 빠졌던 것 같아요. 행렬 곱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A 행렬하고 B 행렬을 곱했을 때 이 결과하고 B 행렬, A 행렬을 곱했을 때의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A 행렬 뭐 1, 2, 3, 4, 뭐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행렬 곱했을 때 어떤 크기가 되는지 뭐 아실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컬럼 벡터를 사용을 한다. 트랜스포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이 뭔지 얘기를 했고, 그걸 기반으로 역행렬이라는 게 뭔가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되면은 역행렬이라고 한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벡터의 길이 노멀라이제이션 중요하다고 했죠. 길이를 1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로 만들어진 그 벡터를 유닛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좌표계는 원점하고 기저를 가지고 정의를 하고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죠. 이 좌표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위치라고 할지라도 다른 콤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3차원일 때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내적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두 벡터가 직교하고 있으면은 내적 값은 0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렇고요. 크로스 프로덕트는 두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또 다른 벡터가 튀어나오는데 순서는 이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고, 그 결과 벡터의 길이는 AB 사인 세타로 계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벡터가 퍼펜디큘러 하면은 내적은 1이었지만 외적은 값이 0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실제로 이제 손으로 계산하는 방식 이렇게 된다 얘기를 했고,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매스 베이직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